특별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아시아사. 이번 단어는 제 3단원이죠. 3단원. 국제관계의 변화와 지배층의 재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 유목민족의 성장과 국제관계의 다원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국제질서의 재편. 자, 10세기 이후에 등장한 국가들인데, 10세기에는, 10세기면 몇 년입니까? 약 한 900년이죠. 900년. 900년 정도 되는 이 시기에 북방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10세기 이전인 900년 시기 때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5대 10국의 분열기였죠. 5대 10국 이전에는 뭐였나요? 그렇죠. 당나라였죠. 당이 분열되고 5대 시국이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를 이제 평정했던 국가가 바로 송의 조광윤이라는 사람이죠. 조광윤. 조광윤이라는 사람인데 이 10세기 때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송을 건국했지만은 그 밖에도 북방 유목민족인 거란 그리고 고려 그리고 대리 여기 보이시죠? 대리 대월 그리고 서하까지 서쪽에 있다 그래가지고 서쪽에 있는 한 나라라고 해서 서하라고 불리는데 이런 서하가 각각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 국가들은 서로 다원적인 국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서로 사절도 교환하고 그리고 교육 활동도 전개를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국가들이 서로 평화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요 나라와 고려의 대립, 그리고 송과 요의 대립, 하와 송의 대립과 같은 이런 대립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혹은 요와 하의 친선, 그리고 고려와 송의 친선, 고려와 일본의 친선, 그리고 송, 대월, 대리 이런 나라들끼리 각각 친선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10세기의 동아시아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세계에 대한 위키백과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목민족의 성장 보면은 그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냈던 국가가 바로 요 나라죠. 요 나라는 이제 거란이라고도 하는데 이 거란이란 나라는 어, 다원적 국제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다원적 국제관계. 그래서 5대 19 분열기에 이 요라는 이 거란 민족이 어떻게 갑작스런 발전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5대 19의 분열기 때 중원에 있던 주민들이 북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북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이 중원에 있던 선진물들이 그들에게 전파되면서 그들의 어떤 생활 수준이라든가 의식의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연평균 기온의 저하. 우리가 그전에도 봤듯이 연평균 기온의 저하로 인해서 북방 유목민족들이 기존에 살던 초원 지역을 버리고 농경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공부한 적이 있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이런 거란족과 같은 혹은 여진, 몽골 등의 나라들이 남하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요 나라는 어디에서 성장하게 되냐? 그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은 랴오허강 상류의 시라무렌강 유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랴오허강은 어디냐면은 바로 요하라고 하는 강입니다. 요하. 요하는 바로 이 강이죠. 이 강인데 이 강 중에서도 시라무렌은 바로 이 지역이죠. 이 지역. 시라무렌. 시라무렌강 유역이 바로 이 지역에서 요 나라가 발원을 한 것이죠. 건국을 보면은 야유라복이 그러니까 한문으로 읽었을 때는 야유라복이고 이걸 이제 거란 고유어로 읽었을 때는 예리 아바오지라고 하는 사람이 거란 부족을 통합하고 916년에 거란이란 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요라는 나라를. 자, 그래서 이런 요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느냐? 요는 동쪽으로는 바레를 멸망시킵니다. 당시 이 지역에 이제 바레가 있었죠. 이 지역에 있는 바레를 요가 멸망을 시켰고, 그리고 남으로는 만리장성 이남 지역, 이 지역이 바로 이제 만리장성 이남 지역이 되겠는데,
이 지역이 바로 만리장성 이남 지역이 되겠는데 이 만리장성 이남 지역의 이남으로 있는 송을 공격해서 송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연운 16주라는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연운 16주라는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송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연운 16주를 빼앗기고 나서 송은 요나라와 맹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막대한 양의 비단과 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거란과 이제 맹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004년에 있었던 전연의 맹이라는 것이죠. 전연의 맹이라는 이제 맹약을 맺게 되고 이 전연의 맹으로 인해서 평화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형제 관계를 맺게 되죠. 그리고 매년 막대한 비단과 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세패라 합니다. 세패라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나라와 요와 송 두 나라 모두 무엇을 얻게 되느냐 요로서는 명분을 얻게 됐고 명분 중원의 어떤 주인으로서의 명분을 얻게 됐고 요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세패 같은 걸 받았기 때문에 실리를 얻게 되는 그러한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거란 같은 경우는 송으로부터 매년 막대한 세패를 받아가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큰 성장을 하게 되죠. 요 나라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도 북방游牧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달리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통치 정책을 보면은 이원적인 통치 정책을 하고 있죠. 이원적인 통치 정책. 이것이 바로 요 나라의 남면관 북면관 제도입니다. 남면관 북면관 제도인데 이 황제를 중심으로 요 나라의 황제를 중심으로 두 개의 체제로 나누죠. 북면과 남면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면제는 거란인을 대상으로 거란인과 유목민들을 대상으로 통치를 하는 것이고 남면제 같은 경우는 요 나라가 점령한 중원 지역 있죠? 아까와 같이 연운 16지 지역 그 지역에 있는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배 체제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남면관 북면관 제도가 되면서 이렇게 북방游牧민족과 농경민들을 구분지어서 통치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거란 문자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문자의 발생은 기존의 유교를 거부하고 이제 불교를 숭상하게 되는데 이런 불교 같은 거는 이제 문자로 이들이 습득을 문자로서 이제 불교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들도 독자적으로 이제 문자를 거란 문자라는 것을 사용했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민족은 이제 탕구투라는 민족입니다. 이 탕구투라는 민족은 1300 1038년부터 1127년이니까 뭐 원나라에게 망했나 보죠. 자, 1127년에까지 존속했던 나라인데 이 나라는 이원호라는 탕고투족이 세우게 되면서 그 이름을 하라고 했죠. 하지만은 옛 하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서쪽에 있는 하다라고 해가지고 뭘로 지었어요? 그렇죠. 서하라는 이제 명칭을 쓰게 됩니다. 이들 민족은 어떻게 성장하냐면 비단기를 통해서 동서교육을 중요한 발전했다. 즉 동서교육로드를 이들이 차지하게 된 거죠. 바로 이 지역이죠. 이 지역. 여기로 가는 이 지역이 바로 비단길입니다. 한마디로 비단길을 장악하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중개하면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외교 관계를 보면은 거란과 책봉 조공 관계를 맺어서 요와 서하 같은 경우는 어떤 평화 관계를 유지합니다. 평화 관계를 유지하면서 누구를 견제하는 걸까요? 그렇죠. 송나라를 견제하는 것이고 또 서하 같은 경우는
송과는 원래 적대 관계였으나 나중에 서와 송의 어떤 전쟁 이후로 그들끼리 또 맹약을 맺고 송과 군신 관계를 맺고 이제 송이 요해했던 것처럼 송은 다시 서하에게 어떻게 합니까? 비단과 은을 제공하는 세패를 주게 되는 것이죠. 세패. 그리고 탕구트 같은 경우도 역시 거란과 마찬가지로 고유 문자, 서하 문자라는 게 있었다. 이게 바로 서하 문자죠. 서하 문자. 서하 문자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불교를 숭상했고 특이하게 과거제를 시행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번째 민족입니다. 네 번째 민족은 이제 여진족이 되겠는데요. 여진족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알다시피 여기 만주 지역, 이 만주 지역에서 이제 발원한 민족이 바로 이제 여진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건국은 보면은 아구타가 부족을 통합하면서 1115년에 이제 부족을 통합하게 되는데 이 아골타라고도 하고 이제 아골타라고도 합니다. 아골타. 아골타라고도 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한번 그 한국사 시간에도 본 적이 있죠. 1108년 우리나라 윤관이 여진족을 소탕하게 되면서 동북구성이랑을 쌓게 됐죠. 그때 이제 여진족의 완颜부의 부족장이 바로 우야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아골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결국에는 윤관의 동북구성을 이들에게 넘겨준 이후로 몇 년 뒤에요. 거의 한 7년인가요? 7년 뒤에 만주 일대를 아우르는 금이란 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금나라는 송과 연합해서 우선 당시 북방의 강자였던 요나라를 1125년에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또 북송도 멸망시키죠. 북송을 멸망시켜서 북송을 여기 아래에 있는 남송 지역으로 이제 몰아내는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이 북송이 멸망한 이유는 이제 어, 화북을 점령한 다음에 정강의 변이라는 것을 일으켜가지고 송의 수도인 변경 이 가이펑이 공격을 당하게 되면서 송이 이들에게 이제 세패를 준다는 조건으로 이들이 이 지역만 차지하게 되고 남송을 인정하는 이제 그런 형식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서 여진족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외교 관계를 보게 되면은 여진족 같은 경우는 남송과 군신 관계를 맺고 역시 군신 관계, 즉 명분을 찾은 거죠. 남송은 명분과 금에 대한 이제 비단과 은을 제공한다. 실리, 즉 또 세패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세패. 여진의 통치 정책을 보게 되면 이제 이원적 통치 정책. 아까 거란족 같은 경우는 남면관 북면관 제도와 같은 이원적 통치 체제를 했던 반면에 역시 여진족도 맹안과 모국이라는 것을 통해서 맹안 모국제라는 이원적 통치 체제를 하게 됩니다. 이 맹안 모국제 같은 경우는 맹안 모국제로서 역시 북방 민족이었던 여진인들을 통제를 하고 그리고 주현제 그리고 삼성육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역시 농경민을 통제하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도 역시 독자적인 여진 문자라는 것을 제정하게 되는데 거란 문자와 표음 문자를 섞어 가지고 여진 문자라는 걸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도 역시 어떤 화의관이 있는 유교는 이제 유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교 평등과 자비가 있는 좀 불교라는 사상을 또 이들 역시 수용하게 되죠. 자, 송의 대외관계 이제 그럼 송나라 보겠습니다. 송나라 같은 경우는 절도사인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인데 이 조광윤 자체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 이제 그 군인에 대해서 매우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문치주의를 단행하게 되죠. 즉 군인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이제 문치주의를 단행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군사력이 대폭 약화가 됩니다. 결국 이런 군사력 약화는 요와 하의 침략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요와 하의 침략은 그 세패의
세패를 바치는 것으로 또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세패를 처음에 바쳤던 이유는 이들과 전쟁을 준비하는데 드는 국방비보다는 차라리 세패를 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이들이 세패를 준 것인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형화되면서 오히려 재정이 악화되는 그런 폐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서 송나라의 북송내에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신법이라는 것을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재정 확보와 국방력 강화 목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바로 곧 뭐예요? 근본 원인이었던 문치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죠. 문치주의의 폐해, 문치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재정 압박이 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돈 문제 때문에 또 당쟁도 격화되고, 이런 당쟁 격화로는 또 이제 국방력에도 약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송의 대관계. 남송의 대관계는 금과 군신의 관계가 체결. 역시 금나라와 남송은 금나라와 관련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송은 북송이고, 여기서 말하는 송은 남송인데, 남송과 금은 또 역시 군신 관계를 체결하게 되면서 여전히 세패를 바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